까마귀 상가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성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주민 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건물 입주사인 72초 TV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2초 그리고 바나나 액츄얼리 그리고 까마귀 상가라는 시트콤이죠. 연출을 맡고 있는 김남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화요일이니까 어제인 월요일 까마귀 상가 10회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편집하시느라고 몇 주째 이 건물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이거는 녹음 방송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금요일 에피소드 10이랑 너보라고 만든 드라마 에필로그가 아직 나가기 전이고요. 편집하느라 이 시트콤 쓰신 작가님이랑 몇 주째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는데 아니 근데 그 며칠씩 이렇게 저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 치고는 굉장히 핸섬하세요 지금. 예. 반응 어때요? 네,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다들 전체적으로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 특히 그리고 이제 그 72초에 실존하는 인물들 뭐 임태영 이사 네. 그리고 오슬기 등등 이제 원래 실제 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들을 잘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선여 선생님의 약간 튼튼하다 그러죠. 그 겉으로는 되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 다 신경 쓰고 있고 다정한 사람인 그런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에피소드 8이었죠. 그 전등 달아주는 에피 보면은 사람들이 답글들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몽은 상큼해님이고요. 저번부터 생각한 거지만 주인 아주머니 츤데레짱 매력 있어요. 지은님, 건물주님 츤데레 너무 귀여우세요. 정환님, 건물주님 무서운데 너무 좋아요. 대체로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등이 그거잖아요. 그 경환이랑 슬기가 복도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두운 데서 막 맞아요. 그 대본 읽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사실 앞에서 봤을 때는 아주머니께서 인상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 엄마처럼 꼭 전등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좀 우스운데 겉으로 아닌 척하고 이렇게 표정 없이 그렇게 연기해내는 게 진짜 참 뭐라 할까 요번에 어려우셨어요? 모험이었어요. 네. 처음에 뵀을 때 네.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랬던 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연기니까 어차피 그죠? 연기자들이 악역한다고 다 악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따뜻해요. 네, 연기를 잘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 자랑 사실은 같아. 선생님 실제 모습이 조금 귀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댓글 봐도 선생님이 귀엽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그 에피소드 9에서 마음에만 담아두면 답답하지 않나요라는 에피소드에서 왜 그 경환이가 만들어준 버튼 눌러보고 입 가리고 웃는 에피소드거든요. 정지원님이 주인 아주머니 버튼 누르시는 거 진짜 소녀 같으시다. 다아님 홀 아주머니 손 너무 카와이 하세요. 입 틀어막으실 때 심쿵사가 뭐냐면 이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귀여운 걸 볼 때 하는 말이죠. 유예진님 아주머니 손이 꼭 아기 손 같아요. 몰랑몰랑 아기 두부손. 이게 몰랑몰랑이 아마 그 질감 얘기하는 질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몰랑몰랑 아기. 네. 선생님도 답글 많이 보세요? 봤죠. 봤는데 좀 너무 오글오글한 글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어떤 게 오글오글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귀엽다느니 난 전혀 귀엽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뭐 귀엽다느니 뭐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귀엽게 하려고 안 해서 앙증맞다는 이런 게 나는 무섭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귀엽다 소리가 나오나. 그 바나나 액츄얼리 그거 저에서 거울 재현할 때 거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있잖아. 예쁜 척하는 거. 글쎄 그건 나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섹시하더라고. 네,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독님 또 이렇게 웃으시네. 내가 섹시하다니까. 그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네. 목소리만 듣고도 성우인 거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성우 아닌 것처럼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저는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성우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모르는 작품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놈노님께서 후쿠루쿠루 해설 목소리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니케는 레벨이 올랐다. 맞아, 니케. 네, 옛날 이런 건 제가 잘 생각나네요.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은하님, 선녀 아주머니 혹시 유바바인가요? 네. 그 유바바가 이제 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마녀 캐릭터죠. 마녀 캐릭터. 네네네. 굉장히 근데 유바바가요. 유바바가 보면 귀여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섹시하지 않은데 섹시한 척하고. 약간 그런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극 중에서는 이렇게 몰래 아기도 낳아가지고 있어요. 네, 유바바가. 선생님 오늘 유난히 섹시한 매력을 많이 어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평소에 섹시한 거 좋아하나 봐. 네. 혹시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제로도 있고 빨간 머리 앤, 사랑과 영혼 시스터 액트 되게 많으신데 혹시 짧게 그 이 작품에서 포인트가 이렇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런 식이다라는 걸 혹시 조금씩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쿠루쿠루는 예를 들면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하나도 신나지 않았다. 되게 반전이 있는. 반전이 있는. 근데 그거를 불만제로에서는 같은 음정으로 가면서 충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딴가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선 집중 같은 그런 효과. 오케이. 그리고 유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가 원래 사악하고 음탕하고 돈조하고 나쁜 나라.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로 그로테스크하게 가져갔어. 그런데도 어떤 때는 아기 같은 거 볼 때는 막 목소리를 아주 또 다르게 예쁘게 아가야 너무나 예쁘구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싫은 그런 뭐 센 이런 애들이 오면은 닥쳐라 막 이렇게 간다든가 광풍이 부는 것처럼. 근데 지금 닥쳐라 하실 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면서 바람 부는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 거기 황야의 마녀를 했는데 그 황야의 마녀는 또 굉장히 잘난 척하는 여자예요. 그럼 말을 잘난 척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말 끝을 약간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너 예뻐 이거 하고 너 예쁘다. 너 많이 예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이거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살짝 그렇죠. 올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 끝을 올리는 거예요. 말 어미를. 그래서 황야의 마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가게에 갔을 때 싸구려 가게, 싸구려 옷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자 보기 아까운데. 그러니까 연기도 이렇게 보면 그 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연기할 때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성우들이 하는 연기도 말 끝 하나, 말 시작 하나, 중간에 음정 하나, 포즈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씩 그럼요, 있죠. 그걸 만들 선생님께서 때. 이해하신 이 캐릭터의 그렇죠. 그러면 까마귀 상가의 그 건물주 선녀님의 그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까마귀 상가 건물주는 굉장히 겉으로는 그렇게 무섭고 차갑고 웃지 않고 이러지만 굉장히 그 DJ를 할 때 내레이션 할 때는 그 목소리에다 따뜻함을 가져가자. 그래서 바탕의 마음을 굉장히 온유하게 갖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해봤어요.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저거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쌀쌀맞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다정함이 빚어나오게. 그것을 바탕의 마음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튼튼하다라고 해주신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보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까마귀 상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죠. 사연도 받고 제가 읽은 책의 한 구절도 읽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주제를 정해봤어요. 당신에게 불쑥 찾아온 행운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야, 굉장히 많은 분이 보내주셨어요. 남자분 사연이니까 남조 씨가 읽어주세요. 네, 박기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녀님. 까마귀 상가를 보다가 선녀님의 라디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만났던 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5년 8월 27일 저는 인터넷의 어느 카페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대학 면접을 대비한 특강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5분 거리라 걸어서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굳이 버스를 탔죠. 내리는 문 바로 뒤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옆에 앉은 분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을 걸더라고요. 이거 블랙베리 클래식 맞죠? 이거 쓰는 사람 처음 봐요. 네, 저는 당시 예쁜 쓰레기라는 별명을 가진 블랙베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글동글한 눈에 짧은 단발을 하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어떤 수수한 여자분이 제 휴대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거 썼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여자분과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15분 정도 나누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코앞이더라고요. 헤어지긴 아쉬운데 그렇다고 번호를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아 짧은 시간에 미친 듯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 아이고, 물어보지. 아주 잠깐의 설렘을 간직한 채 저는 수업을 하고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반전이 있네요. 다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입했던 블랙베리 사용자 카페에 글을 남기면 혹시 그 사람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8월 27일 오후 6시쯤 823번 버스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여자분을 찾습니다. 예전에 블랙베리를 쓰셨고 지금은 9900 메인보드 고장으로 인대폰을 쓰신다던 분. 청주에서 블랙베리 유저분을 만나 반가웠어요. 이 글 보시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조회수는 이미 수백 개. 떨리는 마음으로 제 글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두근거리네요. 응원합니다. 그렇게 풋풋한 기운에 만남을 응원하는 댓글뿐. 아쉽게도 제가 찾는 여자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그 이후로도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제 휴대폰엔 알림이 왔어요. 블랙베리 사용자 모임 카페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되게 설렜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설레는 마음으로 댓글을 확인하러 들어갔지만 오히려 실망감만 가득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일을 벌였을까. 그래서 그날 밤 12시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9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신 분 맞죠? 반가워요.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머릿속이 딱 2글자로 정리되었습니다. 됐다. 정말 그 생각 말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셨나봐요. 혹시 1대1 채팅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시내버스 안에서 아지랑이 올라오는 더운 여름날 우연히 만난 인연.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 여자분은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제가 살던 청주에는 청주분이시네요. 간호 실습으로 2주간 와 있었대요.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딱 2주간 내려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나는 잘 타지도 않는 그 버스 안에서 마주쳐가지고 우린 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예쁜 쓰레기라 부르던 그 인기 없는 휴대폰 때문에 말이죠. 그 이후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어갔는지 혹시 궁금한 분이 있다면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행운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별거 없는 일상에서 조금 더 설렐 수 있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고요. 선녀님의 곁에도 특별한 행운 같은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설레는 사연입니다. 네. 갑자기 저도 아주 옛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으세요? 아니 비슷하지는 않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저도 그래도 20대 중반 시절에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때 제가 부산에 외갓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갓집을 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갔는데 부산 가는 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선 대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갈아타자. 이렇게 하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웬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제 통로 쪽으로 앉았고 그 사람은 창가 쪽으로 앉았는데 신문을 딱 보고 있더라고. 근데 신문에 그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닉슨 대통령 중공 방문. 사실 그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앞자리 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문을 다 꽂고 앉아 있는데 나도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신문 좀 잠깐 저도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보시라. 신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 신문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읽고 거기다 다 넣어놓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추풍령에 이제 휴게소에 쉬게 됐어요. 근데 이가 이제 내렸고 이제 저는 안 내렸는데 잠깐 이제 이제 휴게실에 갔다 오더니 보니까 커피 2잔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에 들어있는 귤 한 줄을 사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읽은 사연의 반대쪽 시선이네요. 글쎄. 그 남자분 사연. 같은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글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를 커피를 주고 귤도 이렇게 까서 주고 이제 뜯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외갓집 갑니다. 그랬더니 저는 저 집이 경주인데 경주 가는 표가 없어서 이렇게 대구에서 갈아타려고 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갈아타려고 했다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대구역에서 내렸는데 나보고 시간 있냐고 아직 뭐 이렇게 표 시간 딱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 차 한잔 하시겠냐고. 그때는 다 다방이었어요. 커피숍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 대구 터미널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주소를 그때는 편지로 오고 갔으니까 펜팔 편지 주소를 서로 이제 써가지고 주고받고 이제 그러면서 헤어져서 그 다음부터 서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 그래서 만나게 되셨.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 남편분이. 지금 남편이에요. 지금 남편. 근데 그때 사실 이거보다 훨씬 극적이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 그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마음에 끌렸으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으니까 마셨지. 안 그런 사람은 짜증났을 약간 거예요. 신문 읽는 남자가 좀 섹시해요. 원래. 근데 그 신문 읽는 남자의 옆얼굴이 이렇게 슬쩍 봤을 때 그 하루 수염을 안 깎아서 약간 길어갖고 약간 푸르스름한 그 옆볼 그 볼이 되게 섹시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약간 그게 있으시네요. 외모지상주의. 아니 글쎄 약간 그런가 봐. 보는 그 뭐라 그러지? 느낌이 휠이 보는 눈썰미 같은 게 글쎄. 되게 구체적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진실을 알기 전에 괜히 뭐 이렇게 구렛나룻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만난 게. 펜팔 하시면서 뭔가 마음을 확인해 가거나. 그랬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을. 펜팔하면서요. 펜팔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연을 길게 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막 3장 4장 이렇게 A4용지. 근데 우리 남편은 딱 3줄 썼어요. 예?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는 왜 미스 김, 성양, 뭐 김양 이런 말을 하던 때가 유행이었었는데 그냥 문장이 성양 보시오. 잘 있었소. 나도 잘 있소. 몇 월 며칠 어디 무슨 다방에서 만납시다. 엄청 츤데레시네.
진짜? 친데레시네. 그럼 나는 뭐 좀 얘기를 좀 뭐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러질 않는 거야. 엄청 친데레네. 아 진짜. 근데 그 촬영장에 맨날 데리러 오고 네, 데려다 주시고 그 네. 남편분이 버스에서 만나시고. 그러고서 그 성냥은 뭐야? 난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 어? 뭐 차라리 이름을 선녀야 이랬으면 몰라. 근데 성냥 보시오. 뭔가 그런 친데레가 되게 심하게 있으시네요.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신 거잖아요. 귤 갖다 주시고 맞아요. 커피 갖다 주시고 자상하고, 그런 마음인데. 자상한데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얄미웠어. 뭐라 하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 사랑해? 하고 묻잖아요. 네.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아니 라이크는 하는데 러브하지는 않아. 요렇게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다. 네. 이 사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 막혀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네. 야, 이런 순간이 젊은 날에 많이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좋은 사연 보내주신 박기원 씨한테 어떤? 스티커 1개. 그리고 선물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까마귀 법전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기원 씨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별한 행운에 대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짧게라도 만나볼까요, 그럼? 네. 박성연님 사연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평택에서만 살다가 처음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교복마저 예전 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 했는데요. 우연히 이전 학교에서 이번 학교로 오신 선생님이 계셨고 제 교복을 알아보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그 교복 덕분에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땐 되게 행운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연희동에 살고 있는 30살 새색시입니다. 결혼 3년 차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죠. 바로 쑥쑥인데요. 쑥쑥이가 뭐냐고요? 쑥쑥이는 우리 아이 태명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행복이 찾아왔죠. 엄마가 워낙 천방지축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유유유유. 내 뱃속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니 초보 엄마라 모든 게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호호호호. DJ 선녀님 우리 쑥쑥이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길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유유유유 읽으시는 거는 눈물 표시 이모티콘이고요. 선생님이 호호호호 읽는 거는 그 웃음 모양 이모티콘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서 사연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한 거로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저도 잘 못하겠는데 말 안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않네요. 따로 표현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예. 그 다음 사연 볼까요? 이른 아침 등굣길 내 마음을 알고 딱 도착해주는 버스를 만날 때 작은 행운으로 행복해지신다는 백인혜님. 네. 황금똥을 뒤집어 쓰는 꿈을 꾸시고 로또를 샀더니 번호가 4개나 맞으신 최지영님. 네, 4개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블랙베리 사연 주신 박기원님, 그리고 박성현님, 신진경님, 백인혜님, 최지영님은 사연 주셨던 메일 주소로 선물 받으시는 분 성함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선녀 라디오 진행자님께서 스티커랑 까마귀 법전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까마귀 상가 입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정확히 말하면 애청자분들과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들으신 분들 진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보면서 네. 모니터 하세요? 아 그럼요. 모니터 하죠. 답글이랑 다 보시고요. 답글도 보죠. 네. 그 답글 적어주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눠본 기분 들어가지고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답글들 보면서 저는 답글을 뭐라고 달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직접 좀 코멘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랬는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멘트를 못했어요. 네. 앞으로는 좀 신경 한번 써볼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을까? 저는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글쎄 나도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한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마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듯이 꿰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시청자라고 해야 돼요? 뭐 여기 잘 찾아내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신기하고 오히려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무섭더라고요 좀. 나 잘못 살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 들고. 하여튼 이 김남조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해서 이렇게 이런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저 일생의 또 다른 장르에 이렇게 도전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까마귀 상가 2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까마귀 상가 번외편 너브라고 만든 드라마가 방송이 되는데요. 숨겨진 이야기가 아주 예쁘게 담겨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아주 확수 기대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냥 어떻게 했는데요? 모르겠다.